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최고의 화제작 최강은 누구인가? 아니 최강의 인간은 누구인가? 더 나아가 최강의 신은 누구인가? 그 해답을 제시한 최고의 일봉, 아니 만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다크 액션 배틀 판타지 종말의 발키리 치사량 수준의 일봉. 일단은 맛이 있게 잘 살린 개성 강한 매력적인 디자인, 역사적 고증 따위는 개패나 줘버린 캐릭터 설정. 이게 말이 돼?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왜인지 빠져들 수밖에 없는 자극적인 스토리. 종말의 발키리 시즌2 방영 기념 종말의 발키리를 더욱 맛있게 즐기시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종말의 발키리 애니메이션 시즌1에 등장하는 신과 영두의 모티브와 함께 기존 역사 속 자료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낭낭하게 풍원 한번 읊어보겠나이다. 만화 애니 명문사 서당캐페 이야기꾼 한량총수입니다. 중국 최강의 영웅 여포봉선, 인류의 최강자는 단연 이 남자라며 프린 힐트가 뽑은 인류 대표 1회전 출전자 여포, 신으로 추앙받는 무장 관우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자. 조조에게 사로잡혀 죽어준 이유마저도 자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적수가 없어서 너무 지루해서 죽어줬다고 합니다. 이런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현세에 다시 부활한 최강 피지컬 여포는 발키리 린드그라다와 합체하여 갖게 된 특수 능력 방패 파기자를 발휘하여 천둥의 신 토르와 박빙의 대결을 펼칩니다. 당연히 종말의 발키리에 등장하는 여포의 모티브는 삼국지 연희 속 등장하는 무장 여포봉선이죠. 삼국지를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인중 여포, 마중 적토. 사람 중에 최고는 여포이며 말 중 최고는 적토마인이다. 여포보다 대단한 장수, 더 강한 무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의미로 여포가 인류의 존망한 걸 대회에서 어떻게 당연하다시피 1등으로 출전하는 건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문구죠. 종말의 발키리에서는 실제 여포의 군사를 활약했던 진궁을 열렬한 여포 사생패 설명축으로 묘사했으며 여포가 방천 화금을 휘두르며 천안을 호령한 최고의 무인이었다는 설정, 더하여 조조에게 붙잡혀서 최후를 당했다는 것들을 작품에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니의 장르가 장르다 보니 종말의 발키리에서는 초성과의 러브 스토리나 아버지를 3명이나 둔 비하인드 스토리는 따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전 인류의 아버지 아담, 인류 대표 2회전 출전자는 모든 인간의 조상님 되시는 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브린 힐트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사건 때문에 신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그의 복수심을 이용하기 위해 아담을 선택했는데요. 그렇지만 대인배 아담은 복수심 따위 1도 없이 순수하게 멸종 위기에 처한 인간들, 즉 자신의 자식들을 위하는 진정 아버지 된 자로서 인류의 가득한 마음에서 자신의 자손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제우스와 목숨을 걸고 혈전을 펼칩니다. 인간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에 한 번 놀라고 앳된 미형의 얼굴에 감춰둔 전투력에 2번 놀라게 한 아담의 모티브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람과 남자를 뜻하는 이름 아담, 작중에서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설정인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자 남자라는 것, 에덴 동산에서 갈비뼈로 만들어낸 동반자 이브와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는 것, 에덴의 뱀의 아갈지를 넘어가 따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이브의 권위로 아담이 함께 먹었다는 사실을 각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 설정과 차이점이 있다면 성경에서는 에덴의 뱀이 이브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급 성구와 십 가능이라고 아담을 꼬셨지만 애니메이션 종말의 발키리에서는 에덴의 뱀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이브를 어떻게 해보려고 희롱하는 식으로 각색했습니다. 선생님, 급이 다른 신성모독에 양심이 아파오는데 그만 하차해도 될까요? 어허, 아직 광고 나올 시간이 안 됐으니 아직 뒤로 가기 누르면 안 돼요. 기도하고 제사상 잘 차리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조금만 참아요. 사상 최강의 패배자 사사키 코지로. 대망의 시즌1 마지막 인류 대표는 바로 사사키 코지로입니다. 원래 발키리 세계관에서는 부활 시에는 살아생전 최전성기 모습이 국룰인데 이상하게 흰 머리에 노인의 상태로 부활한 사사키 코지로, 더하여 갈료지마 결투의 승자 미야모토 무사시가 아닌 패자인 사사키 코지로가 나온 것부터 해서 다들 그의 모습에 물음표를 띄우기 바쁘죠. 그렇지만 갈료 코지로가 선택받은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사키 코지로가 늙은 모습으로 환생한 것은 그가 죽은 뒤에도 천상계에서도 계속 단련했기 때문에 젊은 시절이 아닌 지금의 노인이 된 모습이 최전성기이기 때문이죠. 갈료지마의 패자임에도 선정된 이유는 그가 뇌내 망상, 아니 최강의 스캐너이기 때문에 패배 후 데이터를 토대로 가상 시점을 통해 끊임없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중으로 부활한 무사시 역시 늙은 코지로의 모습을 보고 현재로서는 그가 자신보다 강하다고 인정해주기도 하고, 실제로 실력을 인정받은 코지로는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신들의 시인하고 불리우는 포세이돈을 상대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명승부를 이끌어냅니다. 사실 실제 사료 속 사사키 코지로는 신원 자체가 불분명해서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분명 실존했던 인물이지만
나이와 정확한 이름을 유추하기 힘들다는 것, 더하여 사사키 가문의 적자인지 아니면 이름을 자기 멋대로 붙인 것인지 그의 출신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 또 하나 꼽자면 코지로가 간류 유파의 창시자도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 존재하던 간류 검술 유파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 등 여러 의미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간류 코지로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에도 시대를 대표하던 거모였다는 것과 간류지마의 패자인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자 진실입니다. 아마도 발키리 작가는 이런 코지로의 애매모호함에 이끌려 신의 입맛대로 각색해서 인류 최초의 승자로 설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사카 이 새끼 그냥 베가본드 보고 신들의 투사 그 첫 번째 주전자는 광전사 토르입니다. 북유럽 최강의 전사 토르는 인간을 유린하고 싶은 다른 신들과는 달리 순수하게 강자와의 싸움을 즐기기 위해 라그나로크에 참전합니다. 최강의 신 중 하나답게 시종일관 압도적인 힘으로 여포를 대충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포가 그간의 상대와는 다른 저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자 그의 힘을 인정하고 멸리르의 진정한 힘을 해방하여 진심 모드로 여포와의 승부를 즐기죠. 본래 북유럽 실화 속 토르는 만화처럼 붉은 머리의 미영의 존잘남이라는 설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둥의 신으로 그 누구도 대항할 자 없는 최강의 전사였다는 설정, 당시 농민들을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구사했다는 설정, 쇠장과 야른 그레이프를 착용하고 망치 멸리르를 휘두르고 내던지며 거인들 꼴통 브레이커로 활약했다는 등 압도적인 무력으로 상대방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농민을 지키는데 힘을 사용했던 스윗한 수호신이라는 설정을 모티브로 삼아 하찮은 닌겐도 존중할 줄 아는 온화한 성품과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는 광전사로 재탄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전 우주의 아버지 제우스, 바랄라 의의 의장으로 인류 멸망 시나리오 최종 승리부터 브린힐트의 라그나로크 개전까지 그저 재미있어 보인다는 이유 하나로 라끈하게 승인해준 제우스. 세계관 최고의 신이니만큼 어쩌면 오딘급의 숨겨진 흑막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우주의 아버지 제우스입니다. 본래는 라그나로크 마지막 출전자였지만 갑자기 노망이 났는지 가만히 있던 시바를 협박해 순서를 바꿔 자신이 2번 출전자로 나와서 아담과 대결을 펼칩니다. 아담의 사륜한 아니 주신의 눈 때문에 개같이 두드려 맞으며 핀치에 몰리지만 역시나 마지막 순간 최고의 신다운 품격을 보여주죠. 이런 제우스의 모티브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등장하는 천둥, 번개, 하늘을 권장하는 신들의 신 제우스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반칙인 인물인지라 애니에서는 번개 열매의 능력이라던가 막장, 불륜 패티시, 가정 파괴 한번이라는 설정은 따로 첨가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절대자인 아버지 크로노스를 제거하고 신들의 왕이 됐다는 설정, 포세이돈, 하데스 등 자신의 형제 신들을 아끼는 자애로운 신이라는 것, 세계를 통치하는 전지전능한 신왕이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남봉꾼이라는 설정만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해의 폭군 포세이돈, 신은 몰려다니지 않는다, 신은 모략하지 않는다, 신은 의지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신 대해의 폭군으로 불리우며 신들조차 경외하는 존재 포세이돈. 과거 올림포스 13신 중 하나인 아다마스를 소멸시켜 올림포스 12신으로 인원 구조조정했다는 썰을 들어보면 동생인 제우스의 결코 뒤지지 않는 강자인 것을 알 수 있죠. 더하여 사사키 코지로의 가상 실전에 따르면 빈틈이 절대 없기에 수백 수천 번 싸워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실제로 포세이돈은 코지로와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버러지 치우듯 극한의 오만함으로 그를 대충 상대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선을 넘은 과도한 오만함 때문에 바다의 신이지만 쓰라는 천지개벽을 연상시키는 방대한 해일이나 바다에 이생물을 소환해 싸우는 화려함 없이 흰수염처럼 되도 않게 창찌르게 얍얍만 남발하다가 제압당하는 수모를 당하죠. 본래 역사 속 포세이돈은 신들의 왕 제우스의 형이자 올림포스의 2인자, 세계를 산분한 크로노스의 세 아들 중 하나, 바다의 지배자라는 이명을 가진 절대적인 지위를 가진 3명의 신 중 한 명입니다. 포세이돈의 강함은 과거 신들의 왕을 정할 때 삼지창을 가지고 제우스와 호각으로 싸웠다는 일화를 통해 유일하게 제우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라는 것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며, 인간은 벌레보다 못한 취급하는 설정은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지의 공간이 바다의 지배자라는 배경, 그리고 트로이를 함락시킨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를 조지기 위해 졸렬하다고 느낄 정도의 무자비함을 보여준 일화를 통해 발키리 속 대해의 폭군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바퀴처럼 일본 캐릭이 나오면 무조건 이김. 급합니다. 아프로디테 가슴 움짤 몇 회였죠? 브린힐트 죽이고 싶은 사람 개출 리을 갖고 미래에서 왔습니다. 인간팀 이깁니다. 등등 작품성은 굳이 논할 필요도 없이 과한 일복 논란과 개연성 개패줘버린 억지 밸런스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인류 존망한 건 신과 인간의 대결이라는 주제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그 화제성만큼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인기 만화 종말의 발키리. 다음 풍월에는 시즌2 캐릭터들의 모티브와 신들의 편이어야만 하는 발키리 13자매의 장녀인 브린힐트가 신이나 인간 더하여 시청자들에게까지 뒤지게 욕먹고 있음에도 왜 그렇게 인간들을 마르고 닳도록 서포트하고 무한한 서킹을 하게 된 건지 그 이유에 대한 풍월도 한번 읊어드리겠나이다.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